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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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종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장사하자. 오늘 10월 14일 첫 노래로 장필순의 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월 14일 첫 노래로 장필순의 집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날씨가 또 어제랑 비슷하네요. 네, 계속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집에 지금 그 성남 집에 안 간 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가지고 제가 한번 이 노래 어떤 걸 틀까 이제 보다가 집이란 거 있길래 한번 틀어봤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그리고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소리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문화의 날 주제는 바로 비만입니다. 네. 그 성인병 아주 그냥 주 원인 중에 하나죠. 네, 비만. 비만에 대해서 아주 살짝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 문화의 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청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 시장 그 핸드폰에 어플 중에 저 야암상가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다운받으시면은 이제 거기에 뭐 신청곡이나 뭐 아니면 사연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 방송 저희 방송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참 좋은데, 거기에 또 신청곡을 올리셨어요. 네. 어제 이걸 올리셨는데 제가 이걸 못 봤어요. 네. 제가 이거를 거의 계속 이거를 이렇게 새로 고침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새로 고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제가 한 줄 알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작성자가 아이디가 내가내다. 네, 저번에도 올리셨던 분인데, 네, 내가내다님께서 현철의 아미새, 그리고 이승철 노래 중에 해피 어쩌고 하는 거랑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장 사람들과 듣고 싶네요. 빨리 틀어주이소라고 이렇게 야음시장 화이팅 뭐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이 이승철 노래 중에 해피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이승철 게. 그래서 이게 이승철 노래가 맞는 건가? 혹시 이걸 듣고 계신다면, 네, 혹시 그 노래가 맞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찾아도 이승철이랑 관련된 해피가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이상하네 이게. 왜 없지? 네, 일단 현철의 아미새, 그리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들려드리고, 제가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노래 중에 해피가 들어가는 게 있는지. 제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제 안 나와가지고, 혹시나 찾게 되면 제가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내다님의 신청곡 현철의 아미새, 그리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를 모두가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내가내다님께서 올리신 신청곡 현철의 아미새, 그리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듣고 왔습니다. 네, 현철 노래는 아니 현철이래. 이승철 노래는 제가 계속 찾고 있으니까, 네, 혹시 제가 찾게 되면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긴 하네요. 이게 다른 건가? 네, 하여튼 계속 제가 찾아보다가, 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못 틀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주제는 바로 비만입니다. 네, 비만도 그렇게 별로 깊게 파지는 않고 그냥 살짝 파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난 일요일이었죠. 네, 10월 11일이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비만 예방의 날입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비만 인구는 전체의 31%라고 합니다. 네, 이게 2013년이니까 2년 전 기준으로 31%예요.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지금 30 얼마 전에 뭐 얼마였지? 33%인가? 뭐 34%인가 뭐 그랬었습니다. 네. 2020년에는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또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무엇보다도 각종 합병증이 더 문제입니다. 네. 이게 비만이 되면은 막 이게 심장병이라든지 뭐 뇌졸중, 뭐 이렇게 당뇨병, 뭐 이렇게 각종 심각한 병의 그런 원인 질환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이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이제 지목하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못 먹었잖아요. 네, 이제 옛날에 뭐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이게 좀 비만이 될 확률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먹는 게 남아돌죠. 네, 이제 먹을 걱정은 이제 별로 안 하고 사니까 이게 좀 비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건강 관리 잘해야 돼요, 이거. 네, 2010년 보건복지부와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와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10월 11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에 뭐 체력 바로 알기라든지 뭐 작은 습관 변화부터 뭐 이게 허리 둘레 알기 등의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제 매년 비만 예방의 날과 비만 예방 주간 캠페인을 진행해 왔는데 캠페인 그런 주간 학회인 대한 비만 학회는 비만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의료진이라든지 뭐 운동 전문가, 뭐 영양 전문가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만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동, 뭐 청소년 비만뿐만 아니라 성인 비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전 세계 50개 지역의 비만 관련 단체가 세계 비만 연맹을 구성해가지고 10월 11일을 세계 비만의 날로 지정해서 비만의 예방이라든지 감소, 치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고민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비만이. 네. 그리고 겉보기에도 야, 이 사람 진짜 살 많이 쪘다 이런 분들이 있고 야, 이건 되게 말랐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마른 사람 중에 또 비만이 있습니다. 네. 이게 마른 사람들 중에 내장 비만이라고 해가지고 겉보기에는 되게 말랐어요. 근데 안에 뭐 이렇게 뭐 내장이나 뭐 이런 게 이게 막 기름기나 뭐 이렇게 지방에 막 껴가지고 그냥 다른 살찐 사람들의 내장이랑 그렇게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이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내장 비만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정기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네. 뭐 이게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병원 가가지고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철 노래는 제가 못 찾았고 한영의 살 좀 빼세요. 그리고 틴틴5의 빼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네. 한영의 살 좀 빼세요. 그리고 틴틴5의 빼자 듣고 왔습니다. 네. 살 좀 빼자는 그런 의미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아까 어디까지 했죠? 네.
잠깐 넋놓고 있었네. 네. 그 전문가들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동, 청소년기부터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중에 5명 중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면 25%가 아니라 20%구나. 네, 20%네요. 엄청난데, 그러면? 소아 청소년기의 비만은 최대 80%까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체중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생각보다 좀 수치가 높네. 네. 각종 만성 생활 습관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 하락과 함께 뭐 그로 인한 뭐 학업성 지도도 저하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비만인 애들이 한 반에 한 2명? 네.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명, 2명? 네.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32명인가? 한 반에 정원이 한 30 몇 명, 32명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한 30명 안팎이었어요. 근데 그 정도에서 한두 명이면, 한 10%를 좀 넘는 그런 수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5명 중 1명이라니까, 야, 이거 진짜, 비만이 좀 문제가 되긴 하네요, 이게. 네. 보건복지부와 대한비만학회는 올해 그 비만 예방의 날과 비만 예방 주간을 맞아가지고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라는 그 캐치프라이즈를 정해서 1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체육대학교와 올림픽공원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한 걸음의 재활견 체험 캠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올림픽 스타들이 직접 땀 흘리면서 연습하는 그런 현장에서 레슬링이라든지 아니면 하키 같은 올림픽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일 어제죠? 네, 13일에는 이제 서울 명동 포스트 타워에서 비만 예방의 날 기념식과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렸었는데 여기서 아동 청소년 비만과 부모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자녀 비만 인지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비만 학회는 이번에 그 발표되는 연구 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신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모의 생활 습관이 자녀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가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자녀 비만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비만 정도의 영향을 주는 점을 이제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한 걸음의 재발견 이벤트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 걷다가 또 우연히 발견한 일상 공연 이벤트인데 이게 걷기 자체를 강요하거나 강요받기보다는 그런 걷는 것 자체의 그런 즐거움이나 아니면 자연스러움을 좀 체득해가지고 일상생활에도 좀 많이 걸어다니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좀 어, 유도하는 그런 이벤트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어, 네. 서울에서는 뭐 이렇게 각종 그거 하는데 여기 울산에서는 이런 거 안 하나? 네. 갑자기 궁금해지네. 네. 근데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네. 제가 못 찾았는지 아니면 없는 건지. 네. 이상하네. 네. 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이미 지난 1996년에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전염병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 워싱턴 대학 국제연구팀이 최근 란셋지에 밝힌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전 세계 188개국에서 과체중이나 아니면 비만인 20세 이상 성인이 진짜로 무려 21억 명이래요. 야, 이건 21억 명이면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지구에 있는 지금 인구가 한 70억이니까
거의 3분의 1 좀 안 되는 수치가 비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전문가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기부터 비만이나 그런 과체중에 시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한 그런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으로는 부모의 행동,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아동 스스로의 행동 같은 것으로 이제 세 가지를 뽑히는데, 아이 스스로가 아니라 이제 부모의 행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가 아동의 음식 섭취를 좀 관리하잖아요. 이게 아이들 먹는 거를 이제 관리하고 또 뭐 이렇게 뭐 오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또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부모의 행동의 주된 원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식사나 신체 활동의 롤 모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도 이 부모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네.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수준의 양극화는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서 영양 부족이 아닌 과잉으로 인한 비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부족한 가구 내의 그런 뭐 사회 경제적 그런 자원이 건강한 식사와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는 탓인데, 경제력 약화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 유발과 비만 위험 증가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소득 가정에서는 이제 짜고 달고 기름진 가공식품이나 아니면 패스트푸드 등에 이제 의한 자녀의 고열량 저영양 시기가 이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도 아동 청소년 비만은 저소득층과 이제 농촌 고령층에서 유병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서 비만 예방 및 관리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또 아이러니컬하게 또 이게 그러네. 이야, 신기하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총사의 가자, 그리고 동네 빵집에 그래 가을이다 듣고 이 비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삼총사의 가자, 그리고 동네 빵집에 그래 가을이다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야암성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이란 그 체지방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를 뜻하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에너지 소비량에 비해서 영양소를 과다 섭취할 경우 에너지 불균형에 의한 비만이 유발됩니다. 국내 학회는 체질량 지수를 이제 기준으로 25 이상을 비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쓰고 남은 에너지는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주로 이제 피부 아래나 내장에 축적됩니다. 비만 학회는 금년도 이제 올해 비만 예방의 날 즈음해서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5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는데, 온 가족이 실천해야 할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그리고 이제 비만 예방 생활 습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소아 청소년 비만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자 비만 예방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소아 청소년기 비만은 심혈관계 이상, 이게 호흡기 이상 등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지게 돼서 이는 중요한 만성 질환 발생이나 아니면은 다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의 10%가 비만이라고 해요. 네. 네. 남자의 경우에 이제 소아에 비해서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높은 반면에 여자는 소아와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이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더 이게 비만일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야. 비만 소아 청소년 대부분은 비만을 인지하고 있지만 체중 감소 시도율은 여자 청소년을 제외하고는 70% 미만입니다. 네. 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이게 뭐 자기 살 뺀다고 막 뭐 말랐어도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우 이놈
이 덩치가 있네 그러면서 좋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살이 좀 많더라도 살을 빼려는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합니다. 네, 요게 그런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비만 소화 청소년 중에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이제 과잉 섭취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엄청 많이 먹어요. 네, 요즘 아이들 보면은 네. 비만인 소아 청소년은 이제 적정 체중자에 비해서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혈중 총 콜레스테롤, 뭐 그 중성 지방이나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른 건강이 굉장히 그 안 좋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비만이 또 그런 게 또 무릎이랑 허리 같은 이런 게 또 안 좋아져요. 관절 같은 게. 왜냐면 이제 살이 찌게 되니까 이게 그 관절 같은 이제 무리가 많이 가게 돼서 병원 가면은 꼭 그런 말 있잖아요. 술 담배 끊고 살 빼라. 네. 꼭 의사들은 항상 그런 말 하더라고. 네. 제 기억에선. 네. 그래서 살 좀 빼고 그러면은 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니까 좀 오늘부터라도 뭐 조금 뭐 한 30분이나 1시간씩 하루에 이렇게 좀 걷는 운동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문화의 날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짧게 그 비만에 팠나요? 네. 다음에는 비만 제 2탄을 준비해서 한번 아주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비만이랑 관련된 거는 그냥 다 가져와 볼까요, 한번?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비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갑자기 여기 또 그 뭔가 저도 약간 이럴 것 같아서 네, 살짝 이런 거랑 좀 관련된 거를 좀 조사해서 나중에 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가 진행되는데 이번 소리를 찾아서의 주제는 헤드폰과 이어폰입니다. 네. 거의 뭐 이 음악이라든지 뭐 라디오 뭐 이런 거 듣는 분들은 꼭 헤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이어폰을 꼭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 헤드폰과 이어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부 들어가기 전에 또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상의 꽃비, 현다의 껄껄껄, 내 나이 50, 60, 네.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1부에서 2부 넘어가는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왔는데 저희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죠? 네, 유연상의 꽃비, 현다의 껄껄껄, 남진의 내 나이 50, 60, 유진아의 내 사랑아,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사연의 바램, 조은성의 곰배령, 강진의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까지 총 8곡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저희 야암상가가 또 내일 가을 야유회를 가죠. 네, 제가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 야유회를 따라가가지고 제가 내일 방송을 안 하고, 네, 혹시 깜짝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내일 이게 장사하자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나 뭐 이러시면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내일 하루만큼은 제가 그 야유회를 가가지고 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부 소리를 찾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소리를 찾아서의 주제는 헤드폰과 이어폰입니다. 이제 그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어디에서나 이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바로 이 헤드폰과 아이폰이죠. 이 귀에다가 이제 매달리는 것, 그 귀에다가 꽂는 것도 있고, 이게 뭐라고 그러지, 건다는 느낌이 되나? 이제 걷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뭐지? 이게 이 말발굽 마냥 이 목에다 이렇게 걸 수가 있는데, 이게 딱 걸면은 뭐 귀에 꽂거나 이래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딱 틀어놓으면은 자기만 들리는 그게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제가 그 작년인가 어디 뭐 좀 사러 갔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시연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조용해요. 아무것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음악 들리는 거를 판다는데, 그럼 가만히는 저기서 뭐 이렇게 시연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서 막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얼마나 흥이 이렇게 넘치길래 저 혼자서 그렇게 춤추고 있나 봤더니 그 기계가 자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자기 귀에만 음악이 들리게 하는 그런 거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 전자파인가 뭔가 이게 나와가지고 그 거기만 이게 음악이 들리게끔 만드는 그런 게 있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거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 사려고 했는데 많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이게. 네, 좀 많이 비쌌습니다. 네, 그게 그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아서 좀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네,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 네. 갑자기 여담이 좀 기다렸는데 가전기기의 그런 메카라고 일컫는 일본에서는 얼마 전부터 헤드폰과 이어폰의 매출이 리시버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시버가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스피커 있죠? 네, 그 집에서 이렇게 왜 그 컴퓨터 할 때 그 뭐지? 컴퓨터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 뭐 스피커 있잖아요. 아니면 라디오 또 뭐 이런 거 이게 다 되는 그런 스피커 그런 것들을 이제 리시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적인 그런 재생 패턴에서 모바일 그러니까 길거리 문화로의 그런 대대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물론 일본 시장이 갖는 그런 독특한 특성 그러니까 뭐 이 모바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안 되고 모바일이 인터넷 인구를 앞서는 몇 안 되는 나라 축소 지향의 그런 주거 공간을 갖는 나라 등의 뭐 일본만의 그런 특성을 가진 것으로도 보지만 하여튼 이 특성이 만들어낸 결과로 이들의 이런 이야기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문화가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얼마 안 가가지고 헤드폰과 이어폰이 리시버를 앞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버스 같은 데서 가히 모르게 이어폰과 헤드폰의 경연장과도 같은데 매일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들지만 이들은 모두 의식을 올리는 사람처럼 귀 속에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이제 핸드폰을 응시하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네. 행여 이어폰을 집에 두고 오기라도 하면은 이들이 과연 어떻게 외로운 지하철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헤드폰과 이어폰, 특히 이어폰은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신체 밀착형 포터블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홈 오디오에서 음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스피커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모바일의 영역에서도 이어폰이 음질적으로 열쇠를 쥐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홈 오디오의 이상적인 상태를 대입시켜보면 복잡한 지하철의 천정을 뚫어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그 출퇴근 시간에 아니면 그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등산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이어폰 끼고 가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게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뭐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이어폰 계속 꽂고 있거든요. 네. 잘 안 빼요 이걸. 네. 음악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뭐 이런 것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서 이제 이어폰 듣고 거기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농구 좋아하니까 그 중계하는 날인 그 경기 있는 날에는 제가 또 그걸 봐요 핸드폰으로 혹시 밖에 있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소리 켜놓고 보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이어폰 꽂고 보는데 아 네,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로 넘어갔네. 네. 하여튼 헤드폰과 이어폰은 용도가 조금 다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헤드폰은 점차 소형화되어 가고 있고 이어폰은 용도별, 기능별로 다변화해서 언젠가 이 둘의 구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원래 헤드폰은 외부와의 소음을 상호 차단한 채로 이제 청취를 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헤드폰은 이동 거래하지 않는 실내용이라서 보행 중에 듣기에는 무겁고 크지만 스피커에 준하는 품질로 전문적인 감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차단 효과를 위해 보통은 귀 전체를 덮어서 이제 밀폐시켜 버리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감상용으로는 오픈형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이에 따라서 넓은 대역과 정숙한 상태로의 모니터 효과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용 앰프가 필요하고 이제 앰프와 헤드폰의 등급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헤드폰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밀폐형, 오픈형, 콘덴서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밀폐형은 귀 전체를 덮어서 외부와 차단시키는 방식으로
스피커의 밀폐형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역의 양감을 얻는 효과가 큽니다. 가죽이라든지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차음 효과가 뛰어나고 방송국이나 스튜디오 등에서의 모니터링 시 필수 제품입니다. 마치 비행기 조종사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투박한 형태의 일면에는 클래식한 멋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오픈형인데 형태는 밀폐형과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기가 출입할 수 있는 덕트,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통음구? 이게 공기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구멍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외부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밀폐형에 비해서 순발력 있는 다이나믹스의 재생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전문 모니터보다는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음악 감상용에 적합한 형태인데 이것도 많이 쓰고 있죠 요즘에 또.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콘덴서형. 오픈형과 동일한 컨셉을 갖고 있지만 작동 원리가 기존의 유닛 재생과는 달리 정전형 스피커처럼 정전기를 이용한 진동판 울림 방식입니다. 네. 유닛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한 다이나믹 방식과는 달리 음파를 이용한 재생으로 투영하고 자연스러운 음질을 즐길 수 있는데 방식 특성상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세요. 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비쌉니다. 네, 약간 돈 좀 있는 양반들이 이걸 많이 씁니다. 네, 이 외에도 이게 최근에는 장착 형태도 기존의 머리 위를 감싸서 압착시키는 구조에서 탈피하고 있는데 귀에 걸게 되어 있는 이어링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목 뒤로 걸치게 되어 있는 이제 넥밴드 타입 등을 다변하고 있어가지고 헤드폰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게 들릴 정도로 이게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제 걷거나 뛸 때에도 활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라서 기존의 밀착형에 비해서 외부 차단 외부 소음 차단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헤드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잠시 후에 이어폰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허각의 밤을 새 그리고 406호 프로젝트의 나랑 놀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허각이 이제 밤을 새 그리고 406호 프로젝트의 나랑 놀자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헤드폰과 이어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어폰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네. 이어폰은 이제 헤드폰보다는 이제 얼핏 좀 더 그런 보편적인 사용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듯하지만 헤드폰 못지 않은 품질과 정신이 바짝 들만한 가격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있습니다. 오픈형이 일반적인 구조의 제품으로 주류를 이어왔지만 귀 속에 쏙 들어가는 커널형이 출현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이어폰의 종류를 살펴보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나눠진 게 이제 오픈형과 커널형인데 오픈형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귓바퀴 장착형을 말합니다. 반드시 음악의 영역이 아니라 해도 훗날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 무렵에 인류 생활사를 전시하다면 빠질 수 없는 보편적인 상징물이 되는데 가격, 디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한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널형 이어폰은 귓바퀴에서 고막으로 이어지는 웨이도의 와인 마개처럼 밀착시켜서 장착하는 건데 오픈형에 비해서 귀 속을 좀 더 다가간 형태로 인이어 이어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귀 속 피부에 닿는 부분은 젤리나 아니면은 그런 실리콘 같은 그런 신축성 소재를 사용해서 오픈형에 비해서 외부 차음 효과가 뛰어난데 요즘 거의 이어폰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커널형이죠. 네, 귀에 꽂는 거. 네, 귀에 꽂는 게 커널형인데 이 오픈형이 귀를 살짝 뭐라 그러지? 귀에 거는 거 있잖아요. 이어폰 중에 귀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듣는 거. 그걸 이제 오픈형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커널형일 거예요. 네, 지금 듣고 사용하시는 것들이. 네. 커널형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오픈형에 비해서 이어폰이 갖는 다이나믹스의 한계를 극복한 획기적인 형태로 환영받았는데 커널형 중에는 탱크를 두어서 스피커처럼 인클로저 구조를 갖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오픈형에 비해서 이제 박진감 넘치는 다이나믹스의 구사가 유리하고 헤드폰에 필적하는 외부 차음
효과도 이제 뛰어난데 오픈형 또는 대역별 감쇄를 시킨 노이즈 캔슬링 타입 등이 시도됐지만 소음이 있는 외부 공간에서의 그런 정숙함은 커널형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밀착시켜서 공기압에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로 장시간 동안 이걸 꽂고 있으면 귀에 손장을 주고 있어가지고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헤드폰과 이어폰의 그런 품질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스피커에 해당하는 품질, 즉 그러니까 청취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색과 넓은 대역을 이제 확보하는 데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언제나 같은 이 사용자가 스스로 맞는 형태를 파악하고 선택해서 최적의 제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드폰과 이어폰은 가정에서부터 이동 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 다양한 등급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뭔가 홈 오디오에서부터 컴퓨터, 뭐 디지털 플레이어, 뭐 핸드폰에 걸쳐서 뭐 유선 연결은 물론 요즘엔 블루투스도 이제 가능해가지고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은 블루투스로도 음악을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블루투스가 뭐냐면은 이게 전자파로 보내가지고 왜 이어폰은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오디오 뭐 이런 걸 꽂고 내 귀에다 꽂아야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블루투스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꽂혀 있어도 이게 들리는 그런 기능이 블루투스예요. 그 무선이라고 하면 되겠네. 네, 무선 기능. 네. 하여튼 이제 근거리 무선 연결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한편 헤드폰과 이어폰은 크기와 구조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처럼 대역별로 여러 유닛을 갖춘 형태로 설계할 수는 없고 단일 유닛의 일종의 풀레인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와 마찬가지로 유닛과 인클로저, 헤드 혹은 이제 이어 유닛, 이제 케이블의 이제 품질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음질을 제공하는데 하지만 음질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진동판입니다. 네. 진동판의 재질과 구성은 제품 가격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일부 마니아 중에서는 홈 오디오와 마찬가지로 케이블과 단자 등을 개조하는 등의 열렬 사용자도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런 분들은 정말 신기해요. 네, 이게 이어폰이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는데 일반 스피커에 있는 거를 이제 개조시켜가지고 자기 귀에다 꽂는 그 이어폰에다가 장착시키는 그런 엄청난 열혈 사용자도 있다고 하니까 야 대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노벨상 줘야 돼요. 네, 신기한 분들이에요. 귀의 자유로움을 조금 양보한다면은 이제 헤드폰과 이어폰은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정밀한 음질을 즐길 수 있는 1인 감상에 최적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면 정확한 포커싱과 스테이징 그리고 좌우 채널 분리 등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에 있어서 이보다 몇십 배 비싼 스피커들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대역의 구현이나 뭐 다이나믹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음색 표현 등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문적이고 심각한 음악 감상을 위해서 이어폰을 구입하지는 않고 그냥 뭐 어디서나 이게 좀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게 TV 뭐 하여튼 뭔가 들으려고 이게 쓰는 거라서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기를 쓰고 막 이 노래에 뭐 어떤 게 있고 막 그런 거 이제 파악하면서 듣는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헤드폰이라든지 뭐 이어폰에 그런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홈 오디오의 대중적인 한계가 이제 헤드폰과 이어폰이 주는 자유로의 그런 연결이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뭔가 그 거창한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선입관이 좀 들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이어폰이야말로 명쾌하고 직관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좌우가 바뀌었다면 모를까 이어폰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가끔 가다가 이어폰 자세히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써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바꿔서 끼면은 약간 불편하긴 한데 그거 말고는 거의 이어폰 사용하는데 어렵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꽂으면 되니까 귀에다가. 네. 가격과 무관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진부한 형태의 음향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금 속도로 보아서는 당분간 그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도에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데 더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지 기반은 사용 인구를 점차 늘려줄 것이기 때문에 볕이 좋은 계절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점차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용자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쪽 방면에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뭐 이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어폰에 또 보면은 뭐 명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게 비싼 것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비싼 거를 들어도 음악의 차이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10,000원 안팎이면은 그냥 이어폰 웬만한 거는 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굳이 그 비싼 거를 안 해도 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네. 벌써 2부까지 다 끝나는 시간이 다 되겠네. 네.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뭘 그렇게 놀래 듣고 이 헤드폰과 이어폰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의 뭘 그렇게 놀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2부 헤드폰과 이어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문화의 날, 이번에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아까 방금 전 이제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헤드폰과 이어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걸립니다. 네, 좀 건강 관리 잘 하셔가지고 건강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양산시장에 또 먹을 게 또 많잖아요. 네,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은 또 건강과 그 맛을 또 동시에 찾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드디어 저희 양산시장 야유회를 가는데 네, 잘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가니까 네, 저 많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뭔 소리야 이게? 그리고 저희 그 이번 주 퀴즈죠. 네, 이번 주 퀴즈를 이제 원래 내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내일 제가 그 야유에 따라가가지고 내일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퀴즈는 금요일날 이제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맞는 그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그 이번 주 퀴즈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훈민정음을 반포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세종대왕, 2번 피구왕 통키, 3번 가왕 조용필.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번호를 이제 적으셔서 이제 성함과 연락처를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 쪽으로 주시면은 제가 맞는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틀리는 분들은 없겠죠?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훈민정음을 반포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세종대왕. 1번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2번이 피구왕 통키. 3번이 가왕 조용필. 네. 네,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번호나 아니면 정답을 이제 적으셔서 이 성함과 연락처도 함께 적으신 다음에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구왕 통키랑 가왕 조용필은 뭐야?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이제 끝마치는데 오늘 마지막 노래로 윙크의 얼쑤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야유회로 인해서 이제 못하고 이제 다시 오후 12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없다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야암생활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